반갑습니다. 장중용우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장 마감 후에 러시아군이 철군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아주 내일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 러시아군의 철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러시아가 이제 지금까지 이미지는 크림 반도에 진격을 했기 때문에 한 까라면 깐다 우리는 요런 이미지를 보여줬고 그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번에 전략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천 봉쇄했고 그리고 친러파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득세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러파는 비행기 타고 도망갔으니까. 네, 요런 어떤 소기의 목적 그리고 미국, 영국 이런 강대국들과 힘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의 위상이 옛날 소련 못지않다. 요런 거.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독일의 입을 막아버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대표해서 러시아의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전쟁을 한 것보다 더 많이 챙겨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어쨌든 2월 16일이 디데이였는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오늘까지 잘 이용해 먹고 일부 철군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철군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뭐 이게 기만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상적인 군사 그 움직임 그러니까 군대의 움직임에서 이런 전략적인 철수 같은 건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만 전술을 펼친다라고 하면 그런 첩보를 흘릴 뿐이지 실제로 군대를 빼지는 않는데 군대가 15km 후방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쟁은 없다. 왜냐면 이번에 이렇게 철군하고 다음 주 되면 땅이 녹아서 더 이상 어떤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어떤 위협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전쟁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군사 훈련한 거다. 아주 그냥 쥐새끼처럼 잘 빠져나가면서 뭐 주식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중 바닥 수순을 밟게 되는데 여기서 반등한 이런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반등을 한다면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짝꿍댕이 형태로 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번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보다 조금 크게 나갔다가 마지막에 한 5월쯤 돼서 마지막 바닥이 나올 것이다. 요때가 되면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일단 두 번째 바닥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이제 저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스닥이 또 크게 반등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그냥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 200의 맹점.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지금 가격에 도저히 지금 가격에 사기 싫은데 그냥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면 이 코스닥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시가총액이 많이 지금 내려왔지만 48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명히 성장을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도 이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실적은 숫자가 나오는 위탁 생산이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이니까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자산이 한 5조 원 정도 되네. 영업이익 5,373억이니까 적정주가 5조 원이네. 근데 의약품이니까 여기 곱하기 2배 해줄게.
그럼 10조 원인데 지금 주가가 48조 9천억이다. 그럼 난 이 가격에 도저히 사기 싫은데 코스피 200을 사면 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 계속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그 대형주들이 상장할 때마다 난 이 주식 사기 싫은데 그 패시브 자금들이 코스피 200을 사면 강제로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니까 지수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KRX 300이라는 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 의약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죄다 들어가면서 거의 안 씁니다. 이거를 추종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서도 어떤 지수의 사용,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면서 요구 조건이 지수 사용권을 달라. 거래소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MSCI 측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코스피 200에서 자격이 없는 종목이 있다. 그럼 걔네들 빼고 우리가 지수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한다고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서 어떤 연동되는 지수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왜냐하면 엉뚱한 종목들이 들어가서 자금을 빨아버리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런 양상으로 지금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이거는 뭐 한 400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수가.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내가 거품주를 갖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난 그냥 일반적인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코스닥 지수가 400까지 빠진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연봉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400, 500에서 많이 오랫동안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종목들 지금 가격 그대로입니다. 지수 올라봤자 제약 바이오들만 올랐고 제약 바이오의 실체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거지만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런 답은.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나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가 의약품 업종이 경기 영향을 받지 않고 큰 자산이 필요 없는 그런 업종이고 고령화에 따른 어떤 미래 가치까지 반영해서 그래 니네 곱하기 2 해줄게라고 해도 적정 주가의 5배 수준입니다. 이게 내렸지만. 예. 근데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뭐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신라젠을 보면 이건 아예 저기 나와 있질 않는데 신라젠의 상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이건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 하기 전에 제가 글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팩사백 사기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만한 분의 말씀을 듣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얘기를 해왔고 그 사기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사기다. 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뭐 시가총액 한때 10조를 찍었는데 10조 원 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매출 53억?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하는 우리가 같이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리사이클링 사업이나 리튬 사업 전에 태양광 사업을 기본으로 할 겁니다. 태양광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요 100kW씩 쪼개면 장기 계약을 따내기가 또 수월하고 그러면 인원이 많고 근데 개별적으로 이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력이 없는 그리고 뭐 자격도 없는 아니면 20년 안에 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자하고 불안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아주 대형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이걸 그러니까 제가 지붕 임대를 받고 100kW씩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대량으로 패널을 구매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100kW당 설치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제가 대량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9천만 원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치비가 깎이고 법인 차원에서 좋은 신용도로 대출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됐을 때 이 법인의 수익률은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20년간의 안정적인 이익으로 자원 리사이클링 리튬이라는 리스크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법인의 가치가 나중에 조 단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거의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보여드릴 텐데 그 사업을 1년만 해도 매출이 이만큼 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한 10억 정도는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얘네는 도대체 이 6년 동안 뭘 했느냐? 이제 이게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 대표는. 왜냐면 시가총액 10조 원이라고 하고 주주가 수십만 명인데 그 수십만 명 중에서 난 이 돈 날려도 상관없어. 뭐 그냥 재밌게 도박했다 치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아낀 피 같은 돈을 여기다 넣었는데 그런 돈에 대한 무게나 책임은 없고 아이고 눈먼 돈 들어오네 감사합니다 하고 뭐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로 다 소진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매출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밀어줘야 성과가 나옵니까? 이거는 이 정도 돈 여기서 까먹은 돈이 숫자만 보더라도 1200, 1700, 3000억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저한테 3500억 몰아줬으면 얘네들보단 잘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제약 바이오의 실체다. 네. 그 주가가 안 내려가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신라젠 주주들도 에이 뭐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뭐 더 내려가겠어 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에이 설마 여기서 반등 제대로 나오네? 에이 여기 이쯤은 유지가 되겠지 하다가 이렇게 되고 에이 이만큼 내렸는데 뭐 더 내릴까 하다가 상장 폐지가 되는 이게 지금 신라젠이 먼저 보여줘서 그렇지 웬만한 제약 바이오 실체 없는 여러분들 저거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저거 열어보시면 그냥 답 나올 겁니다. 과연 이걸 몇 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제 입장이면 단 1초도 못 버팁니다. 저는. 자, 그러면 코스닥이 그런 종목들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제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한 일주일 전에도 그랬지만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 좋아요 100%입니다. 싫어요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게 이제 뭐 자랑 이게 아니라 드디어 저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도 제 진심이 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싫어요가 2개, 4개 이렇게 찍혔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나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제 투자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랑 나랑은 다르지만 그래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든지 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반대되는 사람들한테도 제 진심이 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항상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가하면 잘한 게 되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면 못한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잘 대응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트로죠.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실적 기세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신라젠 걸레처럼 실적에 매출도 없는데 손실만 나 있는 재무제표랑 인터로즈처럼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회사들의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요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이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는 재앙이 닥칩니다. 네,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08년, 2007년부터 썼나? 2007년 말, 예. 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주식 카페도 개설하고 그래서 2016년까지는 특별히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인원이 물론 다 활동하는 분들은 아니었겠지만 4만 명이었습니다. 회원 수가. 그래서 이 분들이 함께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주식 투자도 그때까지 나쁘지 않았고 감사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이 아니어가지고 이 감사한 걸 모르고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달에 수익 이만큼 나서 도대체 언제 투자금이 몇십억 몇백억이 되겠냐 이런 미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복합적으로 아주 나쁘게 작용하면서 큰 손실을 봤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 감사함을 잊으면 이 재앙이 온다. 또 하나는 저란 인간은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은 이제 그냥 생활의 연장이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물론 이때도 굉장히 착했습니다만 생활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랬던 거고 제가 일종의 갑의 위치가 되니까 저도 영락없는 한국 사람인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저로 인해서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조만간 5배 수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한 50배짜리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50배짜리 기회를 드리니까 무릎 꿇으세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예상이 있지만 또 리스크도 있고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철수같이 될 거라고 믿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가 나는 이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하고 아무 대가 없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질문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제가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물론 그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리 심한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나란 인간은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그런 환경에 처해야 이제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별 수 없는 한국 사람이고 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갑질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품은 성인 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평균 이하였던 거였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 뿐이었지. 그래서 그때 많이 좀 인간적으로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신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신의 마음으로. 예,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난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이 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신성이라는 게 제가 신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간인지 그때 알았고 손실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저한테 욕을 하고 그리고 저를 원망하는 분들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힘이 돼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격려만 해도 사실 다 못 갚고 열심히 해서 평생 가면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인간으로서 난 평균 이하의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투자 손실을 보면서 그때 제가 투자금이 한 6억 정도 됐었는데 1억이 됐습니다. 박살이 나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2007년에 1억 4천에서 2천이 된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2008년 가면서 그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쓴 자금도 꽤 됐으니까 여기 뭐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만 해도 3천이었고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때도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한 방으로 끝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감사한 줄 모르고 그때 한 거의 10년 됐으니까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한 게 그래 10년 했으면 오래 했고 이번에 잘 수익 나가지고 건물 하나 사서 나도 외제차 끌고 놀러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노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여행 같은 것도 귀찮아서 안 가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뭐냐면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요.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데 그런 때 돈을 써야 되겠다. 이미 그때 정신머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한번 깨지고 나서 보니까 물론 투자 원금이 1억보다는 더 됐으니까 이 시점 10년 동안 투자해서 손실인 시점이었습니다. 뭐 주식 투자 잘한다고 설쳤는데 손실이지. 뭐 나름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으나 입장이 그렇게 돼 보니까 평균 이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이게 저를 응원하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부담이었더라.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었더라. 이런 걸 깨달으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사실 그걸 알게 돼서 주식 투자가 잘 된 건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사이클링 요거 이 회사 800억 투자해서 망한 회사의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 설비를 재가동하면서 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리사이클링 중에서 제외하고 그냥 패스크랩 같은 걸 사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조금 보완을 했고 왜냐면 800억짜리 한 80억에 받아가지고 공장 설비 돌리기만 해도 400억 인정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수익률이 벌써 5배로 시작하는 거다. 물론 그림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지만 그래도 돈을 못 벌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리스크 요인을 줄일 수 있을까? 요런 거.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가서 한 1년 동안 여기 계속 돈만 들어가고 수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기반이 되는 이 태양광 같은 건 확실한 수익이니까. 요즘 여러분들 S&P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90까지 올랐는데 80 제가 태양광 사업을 우리가 규모 있게 한꺼번에 처리했을 때 수익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봤는데 25%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패널 대량 구매하고 그리고 기후가 잘 좋은 전국 평균 시간이 3.6시간인데
4.1시간 정도 되는 지역만 골랐습니다. 어디냐면 뭐 경남 남부, 전라남도 동부, 그리고 그 대구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도가 있습니다. 그 일조량 지도가 있는데 그 부분만 거기서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이거에서 조금 더 개선되고 대량 구매에서 또 개선되고 그리고 지금 S&P가 요 25%를 잡았을 때 81원이었습니다. 81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19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45%까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말이 길어졌는데 45%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정권 바뀌면 태양광 사업에 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전 정부에 박근혜 정부 때 임야 태양광이라는 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 정부 때 임야에 태양광 깔고 산지에 태양광 깔고 대지에 까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제약 조건을 뒀고 지자체들도 민원 문제가 생기면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 태양광 하자, 기존의 태양광 발전소 말고 지금 임야 태양광 시작하자 그러면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조례 다 피해서 장소 다 찾아서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전 국토의 2%도 안 됩니다. 이 조례에 안 걸리는 자리가. 근데 2%안 걸려도 지역 주민이 민원 넣으면 일단 스톱됩니다. 그럼 몇 년 끌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붕 임대 쪽을 하다 보니까 빌려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큰 태양광 업체 대표님하고도 이렇게 조금 더 긴밀해지고 사이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상태로는 수익률이 이거보다도 더 나오겠는데.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 리사이클링 사업에 투자하면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안 날리겠구나. 요런 결론이 서서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 난 평균 이하였구나.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게 기반이 돼서 만약에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뭐 태양광 사업을 왜 해요? 그냥 주식 투자만 하면 되지.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맞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시작해가지고 리사이클링에 지속적으로 이 수익금을 투자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아무 리스크 없이 리스크가 없지는 않죠. 리스크를 굉장히 보완을 하고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얘기를 왜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잊으면 큰일 납니다. 주식 투자해서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올해 1,100만 원 됐는데 노력 엄청나게 하고 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고작 10% 수익이네. 너무 좀 별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잃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이야기로 마무리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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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제가 살면서 간절히 원했던 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를 간절히 원하지는 않았고 그 많은 피해를 보게 됐을 때 이분들의 그 아픔 그리고 저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죽기 전에 이거를 털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만 해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제가 뭐 근로소득으로 이걸 다 만회를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식으로 박살나서 주식 투자도 못하는 놈이 됐는데 주식으로 10년 동안 해서 손해본 놈이 뭘 주식 투자로 다시 만회를 해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지 등등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 정말 간절히 저로 인해서 손실본 분들의 어쨌든 그걸 책임을 다 해서 죽기 전에 그걸 하고 싶다라는 게 정말 간절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간절하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디포스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몰빵해서 지금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 종목은 그나마 나은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예. 예, 쌍바닥하고 삼중바닥까지. 예. 어, 네, 이거를 말씀하신 부분이 이 비중 조절인데 제가 비중 조절은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달래지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보유를 하면 주가 변동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등락이 나올 건데, 근데 일부라도 그냥 가져가는 건 확실성, 방향에 대한 확실성, 계속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옛날보다 새우깡 사 먹는 사람이 적지만 새우깡 가격은 올랐네. 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옛날보다 집을 사야 될 사람이 줄었지만 집값은 오르네. 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고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면 결국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네. 거래 비용 없이. 하지만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 속상합니다. 플러스 한 50% 됐다가 플러스 15% 아니면 플러스 10%인데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 속상합니다. 그러면 다 덜어내면 대응이 또 나중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한 20% 정도 물량은 비중 조절로 쓰시라. 100주 갖고 있으면 여기서 한 20주 팔았다가 내려오면 20주를 더 삽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20주에서 한두 주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20주 팔았다가 여기서 사면 한 24주, 5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수량을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주식 수량을 늘려가는 비중 조절. 이거를 제가 정석으로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갖고 있기에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이런 비중 조절을 해 나가서 그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꽃에 물을 주듯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옛날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때는 아주 빠르게 이렇게 돈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처럼 천천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지루하고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꽃에 물을 주듯이 계속 갖고 와야 된다. 그게 비중 조절인데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중 조절의 개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기본 주식 수준 유지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 권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고 그게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거 팔고 싶은데 참아야지. 그러면 이 거래 시간이 6시간 30분입니다. 6시간 30분인데 아침 9시에 팔고 싶은 거 참고 10분 돼서 또 참고 15분, 20분 계속 하루 종일 참습니다. 그러다가 3시 19분에 못 참고 매도합니다. 그럼 이 참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참아서 될 게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예. 예, 어차피 우리 시장이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가장 취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호재에는 민감하지 않으니까 이 시장 자체가 조금 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신데 제가 지금 주어진 정보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5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또 상황이 바뀌면 5월이 4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월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무조건 5월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5월이다. 이렇게 유연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레고캠, SK 바이오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제약 바이오니까. 그래서 메디포스트, 레고캠 바이오, SK 바이오팜 이 세 종목 보고 지금 시간이 어이고 예. 요즘 제가 개인적인 이 잡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과거에 보시면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고점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황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메디포스트를 보면 그나마 매출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연구 개발해서 카티스템이라는 성과도 냈고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그 연고를 재생시켜주는 그 카티스템에 대해서 처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성공한 신약이 자금 회수까지 평균 걸리는 기간이 17년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99.9%고 성공해도 17년입니다. 그럼 메디포스트가 2010년에 성공했다 보더라도 아직까지 흑자까지 가려면 평균 기간에서 많이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연구 개발하고 그런 부분의 자금들은 다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그래도 회사 가치가 지켜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총이 2,765억입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여기서 좀 까였으니까 보더라도 한 1,1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곱하기 2를 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제약 바이오 중에서 몇 안 되는, 급하게 던지지 않아도 되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 안 내려 아니 내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도지 이 주가가 싸니까 올라간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밟고 나면 지금보단 나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시던 대로 뭐 지금 감정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 털고 이런 거 보통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적으로 보면 주가라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거 진짜 다 던져버려야지 생각하는 시점이 이런 자리들입니다. 다 던지고 나서 보면 그냥 갖고 있을 걸, 그냥 갖고 있을 걸 하는 자리들이 몇 번 나오게 됩니다. 후회하는 포인트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짜증나고 못 보유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계속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다른 종목 수익 나면 수익만큼 덜어내시고 또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만하면 또 여기서 다른 계좌에서 사가지고 반등할 때 수익하고 여기 손실하고 퉁쳐나오고 이렇게 이런 지루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만약에 손을 안 대고 계셨다면 100% 비중에서 마이너스 뭐 60% 정도 되시는 건데 그나마 지금까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비중이 절반의 마이너스 60%입니다. 앞으로 그 정도 계속 노력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이 노력이 정말 힘들고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정말 끔찍한 일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점, 그런 습관이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계속 그렇게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네, 그 특례 상장으로 시장에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한국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멀쩡한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레고캠도 보시면 저기 2006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나마 뭐 흑자를 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비싸다. 그럼 레고캠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래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 아까 신라젠이나 뭐 그런 애들처럼 매출이 안 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뭐 그나마 낫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제약 바이오 특징 안 되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소한의 지분율만 갖고 있습니다. 왜? 누가 들어와서 경영권을 뺏어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가면 되니까 그 정도로 본인도 이 회사의 주인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합성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그 신약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매출도 발생하고 손실 폭도 아주 크지 않고 가끔 뭐 기술 이전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익도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낫습니다만 적정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적정 주가가 근데 지금 40,000원 아직도 비싸다라는 점.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회사가 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가가 비쌉니다. 비싸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털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후회하는 구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등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조금만 기다릴 걸 이렇게 되는 그 포인트가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이런 타이밍 리스크를 없애려면 나눠서 파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 진절머리 나서 나 이거 팔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시는 걸로, 아니면 다른 종목 수익 나면 수익 난 것만큼 퉁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SK 바이오팜. 예, SK가 LG만큼은 아니지만 원조 양아치. 예, 시장에서 자금 잘 빨아먹었는데 그 시장에서 빨아먹은 자금으로 부채를 일소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적자내다가. 사실 거래소가 매출 11억 하고 이런 회사를 상장시켰다는 자체가 이미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2020년에도 매출 260억에 손실이 이만큼씩 나는 회사를 시장에 등장시켰다. 거래소의 신뢰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보호회수 끝나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다른 것보다도 SK바이오팜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6조 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0억 정도 냈다 치고,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냈다 치고, 그리고 1조짜리 자산가치 5천억. 그럼 여기 좋은데 비벼봐도 곱하기 2 해도 아직도 적정주가의 3배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SK 이름값이 있고, SK 이름값에다가 SK그룹이 64%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다는 거, 예, 그런 거 고려하고 단기간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상장가가 공모가가 49,000원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이. 그럼 공모가까지 아직 좀 남아있다. 예, 가격이 떨어질 게 조금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당장 정리하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와 똑같습니다. 반등할 때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쪽으로. SK고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공모가 수준은 지켜질 것 같은데, 공모가 49,000원 대비해서 지금 주가 아직도 76,000원으로 높은 상태니까 적당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조금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